everyone. Now let's start intercultural communication and ELT. 자, 이번에는 intercultural communication, 상호 문화 커뮤니케이션과 ELT, English Language Teaching이라고 하는 강연 문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문화와 언어는 뗄 수 없는 요소잖아요. 그리고 이제 문화라고 하는 요소가 랭귀지 티칭에 있어서 점점점 더 강조되고 있는 추세이기도 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테솔이나 아니면 심지어는 우리나라 이제 교과 과정에도 컬처가 하나의 커다란 요소로 들어가기 시작했죠. 그렇죠? Intercultural Communication이라고 이제 제목을 붙여놓긴 했는데 또 요새는 대부분 Intercultural Communication 또는 Intercultural Awareness라고 하는 표현을 씁니다. 사실 Cross-Cultural Awareness라고 하는 게 이전에 또 있어요. 이 용어도 어디선가 보시긴 할 거예요. 그래서 Cross-Cultural Awareness라고 하면은 교차 문화 인식이라고 보통 번역을 하고 Intercultural awareness라고 하면 상호 문화 인식이라고 보통 번역을 하거든요. 약간 차이는 있습니다. 이 교차 문화 인식이 사실은 intercultural awareness보다 한 단계 낮은 인식 단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즉 교차한다는 것, 크로스한다는 건 뭐냐면 건너가 보는 거잖아요. 넘어가 보는 것. 그래서 나의 이해가 또는 나의 인식이 나와 다른 사람의 세계는 어떻구나라고 하고 머리로 이해하고, 그쵸? 머리로 이해하면서 그쪽에 대해서 내가 알아보는 그런 인식은 cross-cultural awareness라고 할 수 있어요. 어쩌면 EFL 환경에서는 기존에는 cross-cultural 이 awareness를 목표로 해서 많이 가르쳤던 게 맞고요. intercultural awareness 같은 경우에는 상호 문화 인식인데 이거는 나의 이해가 나와 다른 사람들의 문화권으로 넘어가서 그 사람들의 shoes에다가 나를 넣어보는 거예요. 사실 영어에는 그런 표현이 있잖아요. Put yourself in someone else's shoes라고 해서 다른 사람의 shoes에다가 자신을 넣어보기라고 하는 게 있어서 그 사람 입장이 되어보기. 그 정도까지 가면 그거는 상호 문화 인식의 경지까지 가는 건데 뭐 옛날 같으면 cross-cultural awareness만으로도 충분했던 시절이 있었지만 지금은 워낙 이제는 국가의 경계를 넘어서서 세계 시민으로서 살아가려면 꼭 내가 베이스를 어디에 두고 있다라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점차 intercultural awareness, intercultural communication 쪽으로 뭐랄까요? 방향이 달라지고 있어요. 요새는 문화교육이요. 그래서 일단 lecture 1은 What is culture? 문화라는 게 무엇인데? 라고 하는 질문부터 시작을 해볼게요. 일단 The concept of culture 보시면요. The framework, 하나의 framework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through which we understand and interpret the world around us 라고 해서 이것을 통해서 즉 이 프레임워크를 통해서 우리가 뭐라는 거예요? 우리 주변의 세상을 이해하고 그리고 해석하는 그런 틀 이거를 컬처라고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또 하나가 the definitions vary 물론 이제 정의는 다양할 수 있어요. 다양해요. According to the fields of linguistics, anthropology, sociology psychology and communications라고 해서 뭐 언어학, 인류학, 그다음에 사회학, 심리학 그리고 communication학이 있어요. 이 분야에서 다 컬처를 다루긴 합니다. 그래서 이 어떤 분야에서 정의하냐에 따라서 이 정의가 좀씩 달라질 수는 있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헙스테드라고 하는 사람은 이거 뭐라고 컬처를 불렀냐면 collective mental programming이라고 불렀어요. 어떤 집단적인 이런 정신적인 프로그래밍이라는 거죠. of the people in an environment 하나의 환경 속에 있는 사람들이 집단적으로 이제 멘탈 프로그래밍 된 요 상태 요거를 이제 컬처라고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다음에요. a set of shared beliefs, norms and attitudes라고 해서 1년에 공유되는 믿음과
규범과 자세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어떤 믿음과 규범과 자세냐면 that are used to guide the behaviors of a group of people. 일단의 그룹 사람들, 즉 한 무리의 사람들의 행동을 가이드하는 데 사용되는, 그리고 to explain the world around them, 이 사람들 주변의 세상을 설명하는 데 사용되는 and to solve their problems, 그리고 이들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사용이 되는, 이렇게 세 가지로 사용이 되는 공유되는 믿음과 규범과 자세의 세트, 그쵸? 요거를 이제 문화라고 한다라고 그람치가 이렇게 얘기를 했죠. 이 문화 쪽의 연구에서는 굉장히 유명하신 분입니다, 이분도요. 자, 그리고 이제 inculturation. 원래 in 하면은 in의 변형꼴이라서 문화 안에 넣기잖아요. 그래서 inculturation은 이거는 문화화라고 번역을 해줄 수가 있어요. 요거랑 대비되는 개념이 en 대신에 ac를 붙여서 acculturation이라고 하는 게 존재합니다. 근데 그거는 하나의 문화에 적응하는 걸 얘기를 해서, 즉 한 사람이 다른 문화로 갔을 때 acculturation이 일어난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거는 문화 적응이라고 번역을 하는 게 맞고요. 요거는 new member, 그쵸? 새로운 멤버가 생겼을 때 문화 속에 들어가는 걸 얘기를 해서 문화화라고 그냥 번역을 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inculturation, 모두가 사실 문화가 되죠. Culture is a subconscious teacher of the beliefs, values, worldviews, and patterns of behaviors of its members라고 해서 문화라고 하는 것은, 그쵸? 그 구성원들의 뭐예요? 믿음과 가치관과 세계관과 그 다음에 행동 유형을 무의식적으로 가르쳐주는 티처이다, 교사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즉 명시적으로 이렇게 행동을 해야 돼, 꼭 이런 건 아닌 거죠, 그렇죠? 그 문화권에서 살다 보면 그냥 알게 되는, 즉 습득하게 되는 거잖아요, 이런 것들을. 다음에 이 inculturation은 the process of becoming socialized into one's culture라고 해서 한 사람의 문화 속으로 사회화되어지는 과정이고, 이거를 inculturalization, 문화화라고 불러주고, 결국은 collective experience, 어떤 집단적인, 그쵸? 그런 경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The process of learning relevant cultural patterns through family members and interactions in social environments such as peer groups, school, and work이라고 해서, 사실 이거는 또 뭐냐면요. 적절한, 그쵸? 또는 관련 있는 이 cultural 패턴들을 배우는 과정이에요. 뭐를 통해서? 가족 멤버를 통해서, 그리고 그 사회적 환경 속에서의 그 인터랙션, 상호작용을 통해서. 그런데 이 사회적 환경이라고 하는 게 뭘 얘기하는 거냐면 또래 집단이라든가 학교라든가 아니면 직장이라든가 이런 이제 사회적 환경에서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이런 관련된 또 적절한 문화적인 패턴을 익히는 과정, 이거를 뭐라고요? inculturation이라고 부른다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mass media included today라고 해서 요새는 이 inculturation의 가장 중요한 수단 중에 하나가 오히려 mass media, 단순히 뭐 TV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뭐 인터넷이라든가 소셜 미디어 이런 것들이 inculturation의 그런 인터액션이 일어나는 그런 사회적 환경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죠. 자, 그리고 through the inculturation process, 이런 문화화 과정을 통해서 society members develop attitudes, beliefs and values. 이제 사회의 성원들은 태도와 믿음과 가치관들을 이제 키워가는 거죠. That affect the meanings they assign to the world around them 이라고 해서 자기 주변에 있는 세상에다가 이들이 assign, 배정하다잖아요. 그렇죠? 배정하는 의미의 영향을 끼치는 태도, 그리고 믿음, 그리고 가치관을 키워간다는 거죠. 그리고 each culture, 각각의 문화는 has hidden codes of behavior, 행동에 숨겨진 코드라고 하는 것. 어떤 이것도 규칙 같은 건데, 그쵸? 이런 것이 숨겨져 있는 게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에 따라서 우리가 행동을 해야 되는 어떤 코드들이 존재한다고 whole and whole, 홀과 홀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culture라고 하는 거는 prevails all areas, 모든 영역에 존재를 하죠.
뭐 art and artifact, 뭐 예술과 예술품이라든가 beliefs, 어떤 믿음이라든가 behaviors, 행동, ceremonies, 의식들, concept of self, 자아라고 하는 개념, customs, 관습이라든가 ideas, 사상과 and thought patterns, 어떤 사고 유형들, ideals, 뭔가 이상주의, 그쵸? 이상들, knowledge, 지식과 laws, 법과 language, 언어와 manners, 어떤 예절들, morals, 도덕들, myths and legends 하면 신화와 전설들, religion, 종교와 rituals, 어떤 재래 의식 같은 거죠. 그렇죠? 그리고 social institutions, 사회 제도나 기관들, 그리고 tools and values, 어떤 도구들이나 가치관들, 이런 데 모두에 사실은 퍼져 있는 거죠. 그러면서 코र्스는 컬처를 두 개로 나눴어요. 하나는 대문자 컬처이고 또 하나는 소문자 컬처예요. 그래서 요거 컬처 written with capital C라고 해서 대문자 C로 쓰여지는 이제 컬처라고 하는 거는 objective culture or highbrow culture. 이 objective 객관적인 문화 또는 highbrow 이마가 높은이라고 하는 거는 원래 이거 영국의 귀족들 얘기를 할 때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highbrow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약간 고급의 그래서 이제 객관적인 문화 또는 이런 고급 문화 이런 것들을 이제 highbrow culture라고 얘기를 해주고요. associated with money 돈이나 education 교육이나 and museum 그리고 또 박물관 이런 것과 관련이 있고 또 뭐와 관련이 있냐면 with institutional aspects of culture라고 해서 문화의 어떤 제도적인 측면들이 있어요. 그런 것과 관련이 있죠. 그리고 예를 들면 political or economic system이라고 해서 정치적인 어떤 체계라든가 경제 체계 이런 것과 관련이 되어 있는 것들을 대문자 컬처라고 불러준다는 거죠. 그리고 또 뭐 literature, 문학이라든가 드라마, 클래시컬 뮤직, 고전주의 음악이라든가 댄스와 퀴즈인 이제 뭐 무용이라든가 퀴즈인 하면은 요리법 총칭인 거죠. 그렇죠? 그래서 코리안 퀴즈인 하면 한국 요리 총칭이잖아요. 그렇죠? 그런 퀴즈인 이런 것들을 다 대문자 컬처라고 부르는 반면에 소문자 컬처도 존재한다는 거죠. 이거는 이제 lowercase c, 그러니까 소문자 c로 쓰는 그런 컬처가 존재하는데 subjective culture, 뭐예요? 주관적인 문화를 의미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거는 psychological in nature, 그 속성이 좀 심리적인 부분이에요. 그리고 사람들의 뭐예요? attitudes, 태도라든가 beliefs and values라고 해서 믿음과 가치관 이런 것들은 주관적인 문화라고 불리고 그게 바로 소문자 문화이다. 이런 얘기를 콜스가 했습니다. 자, 이번에는 문화를 구성하는 요소들, elements of culture에 대해서 보실 건데 첫 번째, beliefs, 이제 믿음이라고 하는 게 그 안에 들어가죠. 그래서 보시면 beliefs are an individual's convictions about the world라고 해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세계에 대한 개인의 conviction, 사실 이것도 믿음이거든요. 확신 또는 믿음 이런 건데 이런 믿음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convictions that are shaped by the culture a person is raised in. 한 사람이 키워진 문화에 의해서 shaped, 형성되는 일종의 어떤 믿음 이런 거를 beliefs라고 불러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members of a given culture 하면 하나의 주어진 문화의 성원들은 hold strong similarity in their belief system.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 체계 안에서 굉장히 강력한 유사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서 한 문화의 구성원들은 belief 시스템의 유사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cultural belief, 문화적인 어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a belief that is held by most members of a culture라고 해서 한 문화의 대부분의 성원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으로 fundamental teachings about what reality is, 현실이 무엇인가 에 대한 어떤 근본적인 가르침이기도 하고 expectations of how the world operates 라고 해서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가에 대한 어떤 기대치이기도 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게 이제 cultural belief 중에 하나인 거죠. Gift giving in Japan is an important symbolic ritual이라고 해서 선물을 준다는 게 일본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상징적인 ritual, 어떤 뭐라 그럴까요? 반복 제례처럼 하는 반복적인 행위라고 볼 수 있는데 that is considered a social duty and obligation and a part of everyday life. 뭐예요? 사회적인 사실 obligation도 의무예요. 사회적인 의무로 간주되고 일상생활의 일부인 상징적인 어떤 행위라는 거예요. 선물을 준다는 건 사실 선물 포장 같은 것만 봐도 일본은 장난이 아니죠. 정말 정성스럽게 포장지가 정말 과도하다 싶을 정도로 포장을 그쵸 해서 드리잖아요. 뭐 어떤 만남에서 이 선물이 오고 가는지 이런 것들도 기대치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선물 주고받기라든가 선물을 언제 개봉하는지 그리고 개봉하고 나서 어떻게 감사를 표하는지 이런 것들이 사실은 사회적인 믿음 안에 존재하는 거죠. 그래서 주면 뭐 예를 들면 그러니까 받으면 또 줘야 되고 또는 받으면 감사를 어떻게 표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존재하는 거죠. 일본만 이런 게 있는 건 아니죠. 사실 뭐 서양에서도 파티에 초대를 하면 RSVP라고 해서 내가 참석할지 참석하지 않을지 이렇게 답장을 해주는 게 예의이고 그쵸? 그걸 이제 RSVP라고 하잖아요. 그런 것들이 예의이고 그리고 손님이 도착해야 되는 시간도 사실 문화권에 따라서 기대치가 다르죠. 그렇죠? 그리고 갈 때 빈손으로 가지 않고 무엇을 들고 가는가 뭐 이런 것도 사실은 다 cultural belief 안에 들어가거든요. 그리고 이제 values, 가치관들 보시면요. values are ideals or abstract standards라고 해서 어떤 이상들 또는 추상적인 기준들이에요. 이건요. 예를 들면 good or bad, 선한가 악한가 뭐 이런 걸 따지는 거죠. That members of a cultural group hold in strong affective regard라고 해서 affective 하면은 정서적인 또는 감정적인 이런 뜻이죠. 굉장히 강력하게 정서적인 면에서 하나의 문화 그룹이 보유하고 있는 이상 또는 추상적인 기준들 이런 것들을 value라고 한대요. 그리고 또 동시에 뭐냐면 shared assumptions, 공유하고 있는 가정이나 판단이에요. About what is good, right and important라고 해서 무엇이 선한지 또는 옳은지 또는 중요한지에 대해서 공유하는 가정 또는 판단 이런 것들을 values라고 불러준다는 거죠. 그리고 뭐하고 아주 깊은 관계가 있어요? morals, 도덕과 굉장히 깊은 관계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norms는 이제 규범들이죠. 그렇죠? 그래서 norms are fixed behavior patterns라고 해서 고정되어 있는 행동 유형들이에요. For members of a cultural group. 그러면 한 문화 그룹의 집단의 성원들에게는 딱 고정되어 지켜야 하는 거니까요. 이거는요. 그리고 culturally shared notions라고 해서 문화적으로 공유되는 개념인데 about what is appropriate behavior라고 해서 어떤 것이 적절한 행동인지에 대해서 공유되는 개념이고 culturally established patterns of doing things. 어떤 행동을 하는 데 있어서 뭐예요? 문화적으로 확립된 유형이기도 한 거죠. 그렇죠? 그리고 예를 들면 how greetings and partings are enacted라고 해서 인사하기 또는 만났다가 이제 헤어지기 뭐 이런 것들은 다 뭐예요? 이것들이 enacted 시행되는 방식이 문화권마다 다르잖아요. 그렇죠? 인사할 때 뭐 예를 들면 누구를 먼저 소개한다든가 그런 거 있죠. 서구에서도 누가 먼저 소개되어져야 하는지, 누가 먼저 소개를 받아야 하는지 이런 거에 대한 사실은 이게 놈들이 존재하는 거 아시죠? 그쵸? 우리나라도 이제 어른을 만났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고 이런 것들 다 놈인 거죠, 일종의. 사실은 이 놈에도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mors라고 존재하는데요. 이 mo어는 더 많은 이 뜻 아니고요. 아니고 라틴어에서 온 mo어입니다. 이거는 이제 formal norms라고 이렇게 부르는 거고요. 여러분들 이제 그 토마스 모어라고 유토피아의 저자 아시죠?
유토피아의 저자의 친구가 이 네덜란드의 에라스무스라고 있잖아요. 이 에라스무스가 쓴 유명한 책이 우신예찬이라고 있는데 그 우신예찬에 들어가는 단어가 모예요. 근데 이 모가 라틴어로 이제 뭐 이런 도덕적인 것, 옳은 것, 뭐 이런 뜻으로 사실은 쓴 건데 자기 친구 토마스 모를 이 동음이어로 놀리는 말이기도 하거든요, 그게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모라는 말이 나와요. 그래서 모가 라틴어에서 온 말이다. 이거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사실 그래서 모스라고 하는 건 뭐냐면 laws, 법률. Citizens must obey. 시민들이 반드시 따라야 하는. 그리고 뭐예요? incur punishment for breaking 하면은 위반을 하면은 뭐예요? 처벌이 따라오는 그런 laws가 법률이 여기에 들어가고 crimes are culturally determined. 어떤 것이 범죄인지 하는 것도 문화적으로 사실 결정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문화가 변하면서 어떨 때는 크라임이 아니었던 것도 지금은 이제 범죄로 규정이 되고 이런 것들이 존재하죠. 예를 들면 뭐 스토킹 같은 게 옛날에는 개념도 없었고 그냥 너무나 많이 사랑을 하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시절도 있지만 이제는 범죄로 규정이 되잖아요. 이제 그런 게 이제 culturally determined 되는 범죄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folkways라고 하는 거는 informal norms, 비공식적인 규범을 얘기를 하는데 culturally and socially preferred ways of doing things라고 해서 어떤 일들을 하는 문화적으로 그리고 사회적으로 선호되는 방식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예를 들면 table manners, 그쵸? 이거는 뭐 위반을 한다고 뭐 감옥 가고 그쵸? 처벌받고 이런 건 아니지만 만약에 브레이킹을 하게 되면 되게 예의 없다 이런 소리는 들을 수 있는 그쵸? 그런 이제 것들이 테이블 매너스 같은 게 존재하겠죠. 자, 네 번째로 이제 attitudes, 태도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Attitudes are emotional reactions to objects, ideas, and people 이라고 해서 태도라고 하는 건 사물이나 어떤 사상, 즉 아이디어나 사람들에 대한 감정적인 반응이에요. 이거는요. The cultural environment to which an individual is exposed라고 해서 한 개인이 노출되어 있는 문화적인 환경은 helps modify the individual's attitudes. 그럼 뭐예요? 한 개인의 태도를 고치는 데 도움이, modify, 수정하는 데 도움이 된다라고 해서 사실 어떤 문화적 환경이 있느냐에 따라서 한 사람이 지니는 attitude는 달라질 수 있다는 말을 사실 하고 있는 거죠. And ultimately their behaviors. 그러면 attitudes가 달라지면 결국에는 뭐예요? behavior가, 행동이 달라진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제 독일 같은 데 가면 이거 독일어입니다. gemütlich kite 이렇게 읽을 거예요. 이거 이제 뭐 안락함, 편안함 이런 뜻을 나타내는 거고 이거 사실 어떤 것을 편안하다고 느끼는가 이거는 attitudes 맞잖아요. 그리고 이거 되게 특이한 독일에만 있는 단어인데 스탐티시라고 하는 거는 단골 손님이 맨날 와서 앉는 테이블을 이제 스탐티시라고 불러준대요. 그럼 이것도 한 사람, 내가 좋아하는 저 사람, 우리 집에 맨날 오는 저 손님이 늘 앉는 저 테이블에 대한 애착 같은 게 들어가 있고, 그쵸? 태도가 들어가 있는 거죠. 이런 단어들이 독일어에 존재하면서 사실 이런 것들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attitude의 영역에 들어간다는 거죠. 그쵸? 왜냐면 이건 emotional reaction이니까요. 그래서 이런 걸 보면은 독일 사람들은 맨날 앉는 자리에 앉고 싶어하는 태도가 있구나라는 걸 우리는 알 수가 있죠. 이게 뭐 다른 나라 사람이라고 없는 건 아니겠지만 이게 그런 성향이 강하니까 그런 태도들이 있으니까 아예 별도의 어휘가 생긴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태도를 독일인들은 가지고 있구나라는 이런 거를 엿볼 수도 있죠. 사실은 이런 언어를 통해서.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그럼 English Language Teaching에서 컬처가 무엇인가를 이제 여기서는 개략적으로 보실 건데 나중에 가면 좀 더 자세히 우리가 영어를 가르칠 때 그러면 컬처라고 하는 엘리먼트를 어떻게 넣어야 하는가 이거 좀 더 자세히 보실 겁니다. 사실 그 영어에는 4 skills, 4개의 스킬이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요새는 fifth skill, 5번째 스킬은 컬처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본격적으로 뒤에서 다시 한번 이 주제는 다루기는 다룰 겁니다.
일단 culture is an integral part of language teaching and learning이라고 해서 뭐예요? 언어를 가르치고 배우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핵심적인 부분인 거 맞죠? 그렇죠? 그리고 사실 ELT에서 culture를 가르치는 목적은 뭐냐면 to translate culture teaching into a cultural learning experience of our students라고 해서 culture를 가르치는 것을 여기서 번역한다는 걸 결국은 옮겨가게 하는 건데 학생들의 문화학습 경험으로 옮겨가게 만드는 게 우리가 이제 영어를 즉 외국어를 가르칠 때 문화를 가르치는 목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를 이용을 해서요? Through the varied stages of intercultural awareness와 cultural sensitivity라고 해서 이 상호문화 인식이나 아니면 문화 감수성에 여러 단계들이 존재합니다. 뒤에 나올 거예요. 이런 단계를 통해서 그 문화를 가르쳐서 이것이 학생들의 이런 컬처 러닝으로 옮겨가도록 전이되도록 만드는 것이 목표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teaching of culture, 문화를 가르친다고 하는 것은 needs to emphasize, 뭐를 강조할 필요가 있어요? The development of general social linguistic competence라고 해서 competence, 역량인데 social linguistic, 뭐예요? 사회 언어학적인 역량이에요. 능력을 일반적인 사회 언어학적인 어떤 competence를 키우는 것을 강조하고 또 뭐예요? And social awareness across cultures, 문화를 가로지르는 사회적인 인식을 키우는 것, 이거를 강조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사실 여기 사실 communicative competence라고 하는 표현 들어보셨죠? 우리가 communicative language teaching 뭐예요? 의사소통식 교수법에 보면요. communicative competence를 얻는 것, 그것이 우리가 언어를 배우는 목표 중에 하나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죠? 의사소통 능력을 키우는 것. 그런데 이 competence의 종류가 사실은 연구가 굉장히 많아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pragmatic competence, 활용론적인 능력을 갖는 것도 되게 중요한데 좀 더 넓게 얘기를 하면 사회 언어학적인 컴peten스, 이거는 뭐냐면 내가 언어를 사용할 때 이 언어가 사용되어 있는 사회적인 맥락들이 항상 있잖아요. 거기에 맞게 적절하게 그 언어를 구사할 줄 아는 그런 능력을 갖추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서 그런 의미에서 강조할 필요가 있는 거고, 그리고 이제 문화를 가로지르는 사회적인 인식이라는 게 분명히 존재하죠. 그렇죠? 같은 맥락에서 보시면 됩니다. 이것도 그람치가 한 말이에요. 그래서 언어를 가르칠 때 우리는 컬처를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네, 이제 주로 참고한 문헌은 이 책이고요. 네. 이렇게 해서 What is culture? 문화에 대한 일단 소개하는 챕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